크게 네 가지 네네. 타스크를 네네. 자동화하기 위해서 네네. 밑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막 운영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베스핀 글로벌이 해왔었던 매니지드 서비스, 클라우드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매니지드 서비스 업무 타스크의 핵심적인 업무들을 네. 다 젠AI 기반으로 네네. 자동화시켜 버렸다. 네네. 해당 태스크는 주요 4개는 저런 것들이 있었고 네네. 그러면은 그 자동화를 위한 에이전트들을 저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네, 하나씩 좀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시계 방향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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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계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저의 코어 핵심 에이전트라고 해야 될까요? AWS 매니지먼트 에이전트라고 해서 결국에 이제 AWS라는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에이전트고요.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뭐 변경 AWS 생성을 한다든가 어떤 리소스를 변경 관리를 한다든가 뭐 삭제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분석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는 정말 핵심 코어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KS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제 그다음 에이전트는 뭐냐면 어 원래는 AWS 매니지먼트에 같이 합쳐놓으려고 했으나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제 K8S라는 또 다른 거대한 영역의 또 그 리소스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클라우드 아닌 클라우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EKS만 좀 K8S 현재는 EKS지만 향후에는 이제 K8S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에이전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비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AWS 클라우드 상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서드 파티 개념의 여러 가지 그 뭐 그래프를 제공해주는 차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쪽의 솔루션들하고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좀 바로바로 쉽게 볼 수 있는 좀 그런 에이전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어드바이저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이제 AWS의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생각보다 이 기능이 좋은데 몰라서 못 쓰는 고객사들 되게 많아요. 물론 안 하시는 분들 잘 쓰고 계시지만 근데 안다고 해서 또 쓰는 것도 이상한 게 이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는 약간 알림 희성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네 클라우드 환경에 당신의 클라우드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노팅해주는 그리고 그걸 이제 좀 단계별로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이거를 알려주는 거에서 끝이지 말고 좀 해결을 이제 쟤네 기반으로 좀 뭔가 해결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액세스 키가 만료된 사람이 있어 누군가가 뭐 90일 이상 지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90일 이상 지났을 때 이 사람의 액세스 키를 가지고 최근 사용 현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뭐 변환을 해준다든지 뭐 그러면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걸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 없다고 하면 뭐 자동으로 변환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코스 분석 같은 걸 뭐 야 이렇게 쓰면은 비용이 좀 적게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걸 트러스트 어드바이스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또 다른 솔루션 뭐 옵스나 오나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비용에 관해서 또 뭔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처리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비용이 적게 들어요도 있지만 이렇게 쓰면 100개 지용이 되니까 내가 바꿔줄게 AI 가지고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치 인사이트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큰 4개 카테고리 중에서 분석하는 쪽에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AWS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하지만 뭐 다 알면 좋지만 그 방대한 리소스를 전부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아마존에서도 없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끔 생겼을 때 이제 빠르게 검색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검색하고 결과를 합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좋을 케이스야. 뭐 그런 사례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그 문제를 좀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주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스케줄링 작업하는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약 같은 걸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요. 사실상 이 스케줄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곳은 정말 많이 쓰고 안 쓰는 곳은 전혀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 AWS도 또 스케줄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 람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래서 좀 접근을 그 람다를 따라잡겠다 이런 것보다는 람다나 뭐 그런 이벤트 브릿지 같은 걸 통해서 자동화되는 걸 따라잡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걸 좀 잘 쓸 수 있게 더 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쓰려면 결국에는 저희가 AWS 매니지먼트 만드는 때도 그랬지만은 콘솔에서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한 땀 한 땀 작용하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좀 약간 작업 속도도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에이전트고요. 근데 OS 에이전트는 저희 이것도 이제 지금 도표상으로 약간 작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AWS 매니지먼트와 거의 쌍벽을 이룰 만큼 큰 좀 범위의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번째로 밀고 있는 큰 코어 에이전트 예를 들면 제가 최근 나온 커스 AI라는 그런
되게 유명한 아이디가 있어요. 그 아이디가 굉장히 좋은데 얘는 작업 방식이 에이전트 루프라고 해서 사용자에게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해결을 해내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OS 코파일럿 OS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루프인 방식으로 OS상에서 뭐 어떤 시스템 로그를 분석을 해줘. 아니면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줘. 하면은 이거를 그 루핀 방식으로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론 완벽히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커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그런 AI 에이전트들이 완벽하게 100% 해결해주진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 해결 과정에서 어느 인사이트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도움되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저 OS 에이전트를 이제 아직 이번 주에 이제 운영에 그러니까 5월 2일 날 운영에 이제 실제로 배포가 되는 에이전트고 저희가 개발해서 테스트할 때 실제 저희 그 오토 MSP 내부적으로 뭔가 설치하거나 작업하는 걸 지금 대부분 다 저걸로 좀 많이 진행을 한 편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파일 어널리시스 에이전트는 이제 엔지니어가 어떤 저희가 이제 이거 사실상 제가 급해서 만든 건데 논문 같은 거 분석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PDF 그냥 던져가지고 분석해서 좋은 예제 같은 거 뽑아내고 인사이트 얻어내고 이런 거 하려고 만든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만 하지 말고 파일 한 두세 개 정도 같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거 하다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시스템 로고도 분석 잘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시스템 로고 그 파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이제 그렇게 좀 만들어진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보딩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온보딩이면은 저희가 이제 뭔가를 할 때 이 일을 하기 전에 뭔가 좀 가이드라인 잡아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MSP를 뭐 저희가 뭐 처음 시작한 엔지니어들이거나 아니면 뭔가 담당자가 바뀌거나 했을 때 그런 어떤 인수인계 좀 갭을 좀 확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아키텍처이면서 동시에 다 펑션이잖아요. 네네. 저 각각의 모든 에이전트들이 유기적으로 다 묶여가지고 네네. 이 오토 MSP를 이뤄내는 거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다 지금 서로 통신을 하는 거죠. 각각의 통신을 하는 애도 있고 네. 통신을 하지 않는 애도 있어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 하에서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 하에서 향후에 하위 에이전트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WS 매니지먼트 에이전트는 결국에는 그 어널리시스 분석 좀 관련된 에이전트랑 뭐 연계가 된다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OS 에이전트를 실행하면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이제 분석 관련된 에이전트 또 호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뭐 관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요만큼만 듣고 보면 사실은 얘네들이 나중에 이 오토 MSB를 설치한 고객사에서 네.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막 확장성 있게 다른 업무들도 막 갖고 와서 네네.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막 드네요. 그럼요. 음. 지금은 이제 MSP가 목적이지만 결국에는 물론 MSP 아니어도 저게 딱 AWS 매니지먼트 에이전트나 뭐 이런 EKS, 뭐 OS 같은 단어들만 조금만 바꾸면은 사실상 본명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한 모든 네, 에이전트 네네. 역할을 할 수 있는 네네. 구조가 되어 있군요. 네네. 그럼 이 친구는 설치형으로만 일단은 네네. 생각을 하고 올해는 계시는 설치형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서스형에 대한 요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없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서스형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장표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이야기가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 오토 MSP가 굳이 그러면 베스핀 글로벌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모든 MSP들이 다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이런 건 것 같아요. MSP 회사가 뭐 전 세계 몇 개나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 한 몇천 개는 되겠죠. 네. 아무리 못해도. 근데 그 회사마다 당연히 일하는 방식이나 뭐 노하우들도 다 다를 거고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스핀 글로벌이 걸어왔던 지난 10년 맞죠? 10년의 길의 어떤 그런 MSP의 노하우를 제가 좀 많이 다렸다고 해야 되나? 좀 많이 축적했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다져 넣었다. 네, 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라서 아무래도 쉽게 가능하다? 일단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네네.
이게 쉽게 할 수 있었으면 벌써 어떤 MSP 업체에서 벌써 나왔겠죠. 저는 그렇게 하긴 생각해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최초일 것 같고 글로벌도 거의 최초일 것 같긴 해요. 네네. 눈에 보이거나 서치가 되지는 네. 않기 네. 때문에 그죠? 그쵸. 관리해주는 툴을 AI 없이 해주는 건 있어요. 음, 음.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건 많아요. 그걸 우리 뭐 ISTM인가 어떤 뭐 솔루션 이름 뭐 부르잖아요. 네. 근데 AI 기반으로 한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요. 네,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세계에서 최초가 될 것 같은데 세계 사고가 최초란 말은 안 쓰는 게 좋다고 누군가가. 네, 그렇죠. 우리 뭐 우리끼리 대화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까요? 고객들은 어떤 효용 가치, 뭐 어쨌든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고객들,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실 네. 무궁무진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엄청난 그 뭐 인원 절감, 네. 시간 절감, 네네. 비용 절감 이런 네. 것들을 이뤄낼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은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절감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 왜냐면은 인프라 비용이 절감되는 게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막 인스턴스를 좀 높은 상황에 있어서 쓴다거나 아니면 뭔가 쓸데없는 인프라들 리소스를 막 생성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디텍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OTMSP의 타겟 현재 이제 타겟 대상 자체가 좀 중견에서 엔터프라이즈급 더 그런 쪽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쪽의 대상으로 한 게 뭐 당연히 저도 이제 그런 쪽에서만 일을 해봤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중소에서 일을 안 해본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게 인프라 자원이 10억 1년에 뭐 100억 막 1000억 쓰는 곳일수록 좀 새는 곳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라는 게 좀 커요. 왜냐면은 어 결국엔 AI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인프라 자원에 어떤 부분에 구멍이 나 있어. 이거를 보고 하고 싶을 게 정말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들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장 저만 해도 항상 AI 기반으로 저희 이제 오토 MSP 뭐 비용이 막 엄청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달 운영 비용이. 근데 1달러라도 아껴보려고 이제 좀 뭔가 돌려보고 하거든요. 이 AI 기반으로. 근데 그럴 때 뭔가를 디텍팅해서 아 이거 줄이면 되겠네 하고 줄였을 때 오는 비용 절감 효과는 이게 지금 저 오토 MSP가 뭐 한 달에 얼마 안 나오지만 근데 큰 회사로 갈수록 이게 10만 원 아니고 100만 원, 1000만 원 막 억 단위까지도 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엔지니어들이 또 작업을 자동화를 또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큰 곳에 갈수록 운영은 반복 작업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신규로 뭔가 새로 하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새로 뭔가 모듈이 추가된다고 해서 그 모듈만을 위한 따로 뭐 특별한 뭐 어떤 운영 방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잘 없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고도화라고 하죠. 전체를 뜯어 고치는. 근데 그런 작업 말고는 안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려면은 이 고도화라는 걸 결국에는 뭐 짧으면 2년, 길면 뭐 5년 내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인프라 자체가 5년 넘긴가? 아무튼 그렇게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같은 형태의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반복 작업인데 이거를 AI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자동화를 해놓으면 사실상 말씀하셨듯이 뭐 인력 비용도 좀 효율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충분히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데 네. 우리 내부에서 이미 사실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네네네. 부분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고 저희는 다시 단순히 1차원적으로 자동화가 되면 생산성이 2배나 올라갈 수 있고 네. 자동화 되면 뭐 어쨌든 간에 100%까지 안 돼도 네. 90%만큼 되더라도 네. 어쨌든 간에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절감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네. 3차원적으로 봤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클라우드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 절감에 네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네네. 되겠군요. 근데 앞으로 오토 MSP 뭐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하는데 효율화시키는 솔루션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당장 저는 좀 약간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이건 저만의 노하우거든요. 이제 그 클로데라고 그 클로데 그 로컬에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웹 방식 말고 거기에 이제 제가 필요한 MCP 툴들을 엄청 개조해서 많이 붙여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다가 누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 좀 해보고 정리해서 이 클로드에 던져놓고 전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문서를 쫙 만들고 문서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뭔가 제가 원하는 형태의 뭐 소스 코드 만들어주고 막 해요. 그래서 보고 어?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줄 수 있고, 그럼 저는 혼자서 벌써 여러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오토 MSP가 약간 그런 툴이 됐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엔지니어들이 있으면 물론 인력을 뭐 절감시키는 건 당연히 좋지만 그런 것보다 그 인력들이 다른 곳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 저희가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KPI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회사들 마찬가지 텐데 그런 걸 집중하면 회사 전체 밸류가 좀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이 오토 MSP라는 솔루션이 MSP가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어 스스로 이제 뭔가 오토 MSP 말 그대로 매니지먼트 서비스 자동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아마존이니까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시는 고객들이 이 솔루션 썼을 때 그런 큰 효과를 좀 이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